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아카라입니다. 이것은 USD와 솔라리스 기본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솔라리스 UI를 탐색하고 USD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솔라리스 뷰포트에서 객체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SOPS 기하학을 솔라리스로 가져와 카르마를 사용하여 렌더링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USD의 개념과 그것이 후디니에서 솔라리스를 사용하여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그럼 USD 기본 사항에 대한 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SD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듣게 될 세 가지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솔라리스이며 이는 USD와 함께 작동하는 후디니, 내 모든 도구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듣게 될 용어는 스테이지이며 이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맥락의 이름입니다. 이는 후디니에서 익숙할 수 있는 객체 맥락이나 재료 맥락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테이지에 배치하는 노드를 에로피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USD 장면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솔라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솔라리스는 우리의 씬 빌딩, 조명, 레이아웃 및 파이프라인 도구입니다. 후디니 내에서 USD를 사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솔라리스에서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이드라 대리자를 통해 렌더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이드FX에서 만든 우리의 하이드라 대리자는 카르마이며 이는 솔라리스 내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독점 렌더러입니다. 하지만 아놀드, 렌더맨, 레드시프트와 같은 제3자의 다른 하이드라 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레이 같은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우리는 주로 카르마에 대해 이 과정의 범위 내에서 렌더링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USD란 무엇일까요? USD는 Universal Scene 설명,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의 약자로 픽사에서 생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이는 여러 다른 부서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파일이나 이름 등에 충돌 없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파괴적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해주며 한 콘텐츠 제작 도구에서 다른 도구로 이동할 수 있는 교환 파일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장면과 그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기도 하므로 작거나 대규모 제작의 필요에 맞게 작동 방식을 변경하고 그 위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D의 맥락에서 프리미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USD에서는 거의 모든 객체가 프리미티브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조명, 기하학, 카메라, 쉐이더 또는 렌더 설정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들은 원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원시 요소란 실제로 단어일 뿐입니다. 이는 USD에서 이것은 하나의 객체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시 객체들은 우리가 USD 장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하고 조작하며 편집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프리미티브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더라도 USD 작업으로 나아가면서 그것들을 잠시 제쳐두도록 합시다. 이 USD 과정에 참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온라인 리소스 위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픽사 USD 문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USD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온라인 근본이 기준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의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있으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USD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고 싶다면 API 문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FX 웹사이트에서 에로피스와 USD 용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솔라리스 문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에로피스 또는 일반적으로 USD와 관련된 용어의 용어집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용어집 아래에는 작은 필터 섹션이 있어 USD와 같은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USD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디니 내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림과 같은 것을 검색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USD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빠르게 사물을 검색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사이드FX 웹사이트의 강연 및 웨비나 섹션입니다. 이것은 사이드FX에서 모은 비디오 모음으로 다양한 주제와 산업을 다루며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이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리스와 USD에 대한 비디오를 찾고 싶다면 웹사이트의 이 부분으로 가서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솔라리스로 내려가면 USD와 솔라리스와 관련된 모든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 싶은 곳은 저희 웹사이트의 튜토리얼 섹션입니다. 이 섹션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강의 및 웨비나 섹션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웹 전역에서 수집된 비디오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바로 가면 카테고리를 볼 수 있고 솔라리스로 스크롤 다운한 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라리스와 USD와 관련된 비디오에 필터링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링크들은 후디니 인사이트의 과정 페이지 하단에 올릴 예정입니다. 비디오를 지나서 스크롤하면 이러한 웹사이트가 나열된 리소스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USD와 솔라리스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후디니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USD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SOP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공된 예제 파일에서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이 과정의 각 장을 위해 생성된 별도의 섹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있는 USD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SOP 섹션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다른 노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모든 ROPs를 요리하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출력 노드를 요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USD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섹션 4로 돌아가서 이 SOP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 다른 기하학적 형태가 생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난감, 토미, 그리고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속성을 갖습니다. 여기 다각형에 있는 이름 속성입니다. 이것은 이 다각형에서 토미의 이름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다각형에서 픽의 이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합치고 이를 USD 내보내기 노드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USD 파일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파일을 지정하고 디스크에 저장하라고 말하며 USD 파일을 디스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오캐시 폴더에 저장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입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어보면 저장된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정의된 메시가 3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 톰과 장난감. 그래서 이는 USD 파일이 우리가 만든 이름 있는 속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기하학을 3개의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USD 가져오기 섹션으로 가면 디스크에 있는 동일한 파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기하학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운데 클릭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씩만 존재하고 하나의 패킹된 USD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모든 기하학 데이터가 하나의 점에 모여서 우리가 그것을 모두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모리를 절약하고 후디니가 이 하나의 USD 파일을 가져올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각 USD 프리미티브를 분리하고 여기에서 내보내기 스테이지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 노드, Unpack USD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 3개의 USD 프리미티브로 언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개의 패킹된 USD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보면 피그, 토미, 장난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이전에 이름을 붙인 각 프리미티브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이 수준에서 개별 기하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디니에서 모든 기하학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고 점 수준이나 개별 다각형 수준에서 조작을 하고 싶다면 다른 언팩 USD를 다각형으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편집 가능한 기하학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중간 클릭을 하면 모든 기하학 데이터가 다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디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이 알렘빅 파일이나 FBX 파일 또는 후디니에 익숙하다면 BGO 파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장과 과정에서 보게 될 것은 실제로 우리는 USD 파일 내에서 개별 기하학 세트 이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카메라, 쉐이더, 렌더 설정 등 전통적인 기하학 캐시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 씬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그 위에 정말 견고한 것들을 구축하여 이를 다른 부서나 다른 아티스트에게 전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디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USD의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앞으로의 장에서는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USD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US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과 확장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세 가지 확장자는 USD but 유다, USDC입니다. A와 USDC. 이제 모든 USD 내보내기 노드의 저장 경로에 이러한 확장자 중 하나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디스크의 이러한 다양한 형식 중 하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USD는 기본적으로 이진 형식이지만 ASCII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오직 ASCII 텍스트 파일만 됩니다. 그리고 the USD는 오직 이진 또는 create 파일만 됩니다. 따라서 저장할 때 각기 다른 확장자에 대한 옵션을 알 수 있도록 저장 경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USD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식은 이진 형식과 ASCII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진 형식은 때때로 create 파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the USDC 확장자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파일 읽기가 더 빨라지고 둘째,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진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람이 읽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파일 형식은 대규모 기하학, 대규모 자산 또는 많은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고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것들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진 형식이 가장 유용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시 텍스트 파일의 두 가지 단점은 파일 읽기가 느리고 파일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큰 장점은 이 파일들을 읽고 내부를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간단한 씬이나 자산에 가장 적합합니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내부를 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공한 예제 파일에서 씬을 어떻게 각 파일 확장자에 작성하는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USD 확장자, 노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고무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된 그리드가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다른 USD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처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USD 이진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확장자 scene.dot.usd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USD와 ACI로 작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자 scene.usd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자 scene.usdc를 작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create 이진 형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디스크에 저장되면 scene 폴더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개의 파일, USD 파일, USDA 파일, 그리고 USDC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세 개의 파일은 내부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USDA 파일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면 ASCII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몇 가지 다른 섹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 섹션은 장면을 정의하고 여기 있는 섹션들은 고무 장난감과 그리드라는 두 구성 요소를 정의합니다. 이제 이 정보가 많아 보이고 화면에 있는 내용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씬조차도 그렇습니다. 그건 타당하며 우리는 USD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과 요소를 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디스크에 기록될 때 USD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ASCII 형식으로 작성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디스크에 기록되는 내용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d 파일 형식과 이진 형식과 ASCII 형식 간의 변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공된 USD 명령줄 도구 중 하나인 USD 차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령줄의 옵션을 전달하고 이진 형식과 ASCII 형식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훌륭한 것은 아티스트나 다른 부서에서 그 파일을 찾고 있는 경우 파일 경로를 ACI 파일로 변경하고 내부의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서에 대한 링크를 끊지 않고 이진 파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sd 파일을 다룰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말로 좋은 점입니다.
AC 형식으로 .usd 파일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USD 확장자는 이진 형식 또는 ACI 형식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값은 이진 형식이지만 ASCII 텍스트 파일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답은 USD 파일 경로의 끝에 문자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은 :SDF 형식, 인수, 형식은 USDA입니다. 따라서 파일 경로의 끝에 해당 문자열을 추가하면 USD 파일이 ACI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그럼 HODN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는 USD 확장자, 서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만든 작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는 고무 장난감, 과 그리드가 간단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USD, 로피 노드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첫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 마지막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ASCII 형식으로 USD 파일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입니다. 따라서 출력 파일을 살펴보면 그 첫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작성하고 있는 .usd 파일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USDA 형식임을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면 폴더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확장자 scene-8USD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자 scene .ut다와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ASCII로 작성한 USD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정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작성했던 다른 파일과 비교해보면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력 파일 경로의 끝에 이 간단한 문자열을 추가함으로써 USD 파일을 ASCII 형식으로 강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USD에 대해 좀 더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다른 파일 형식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USD에 대해 생각할 때 존재하는 다양한 렌더러에 의해 렌더링 시간에 생성되는 다른 파일 형식들과 몇 가지 유사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선 SideFX의 만트라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씬을 디스크에 기록하기 위해 IFD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랜덤에는 이 REB 파일을 사용하고 아놀드는 이 ACE 파일을 사용합니다. 현재 더 많은 렌더러와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파일 형식이 존재하지만 각 렌더러가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하는 장면을 렌더링하는 데 연관된 파일 유형을 가지고 있는 매우 분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즉 우리가 사용하는 장면을 실제로 정의합니다. 이 파일에는 모든 기하학, 조명, 쉐이더 및 렌더 설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렌더러 중 하나에서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씬을 디스크에 기록하고 그 다음 렌더러가 디스크에서 해당 파일을 읽는 것입니다. 최종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USD는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우리는 씬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스크에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 렌더러로 보낼 것입니다. 현재 USD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렌더러는 Karma입니다. 우리는 그 USD 파일을 Karma로 보내 렌더링할 것입니다. 하지만 USD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 간에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존재하는 모든 지원되는 렌더러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렌더러에 대해 쉐이더를 정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쉐이더는 모두 동일한 USD 파일에 패키징될 수 있어 렌더러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을 읽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간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USD가 이 작업 흐름에 가져다주는 힘이며 렌더링할 준비가 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종 렌더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정하고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솔라리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USD 자산이나 장면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패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제 파일의 장면 그래프 트리와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 섹션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기로 가서 데스크탑에서 솔라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창들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하면 USD 파일에서 발생하는 일을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솔라리스가 이러한 USD 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섹션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서브 레이어 노드이고 이것은
우리가 장면 그래프 트리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장면을 로드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생성하는 네트워크에 실제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 회색 노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구축된 장면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간단한 평면 장면, 렌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USD ROP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미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서브 레이어로 가서 디스플레이 플래그가 켜져 있는지 여기 장면 그래프 트리로 이동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장면의 최상위 레벨에 5개의 원시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간단한 장면을 생성하는 서브 네트워크에서 설정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다른 원시 유형이 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프이고 하나는 X 형식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USD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간단한 원시 유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원시 요소들을 그들 아래에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층 구조를 위한 조직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USD에서 계층 구조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코프 원시 유형은 변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더 설정과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스코프 원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카메라와 같은 것은 X 형식 원시 유형을 가지는데 이는 변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X 형식이 그에 적합한 부모 원시 유형입니다. 이제 계층 구조를 확장하고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계층 구조를 확장하면 최상위 레벨 아래에 다른 자식 원시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 재료, 그리고 몇 가지 기하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카메라와 몇 가지 렌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H를 눌러서 줌아웃하고 뷰포트 모든 것을 프레임에 맞추겠습니다. 그럼 이 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원시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계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의 이름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다음 열은 원시 유형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시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조명 원시, 카메라 원시, 렌더 설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록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원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다음으로 특정 원시를 보고 있을 때 그 원시의 자식 원시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후손수를 보여주는 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장면에는 25개의 자식 원시가 있으며 거기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명 아래에는 5개의 자식 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꽤 간단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종류의 원시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예정이지만 이들은 USD에서 생성되는 매우 특정한 원시 유형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우리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장면에 넣고 있는 원시 유형이 표시될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토글이 있습니다. 이 조명 원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해당 원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면에는 조명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종류의 전원 버튼 아이콘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는 가시성 아이콘이 있어 장면에 대해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뷰포트에 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 열은 솔로 열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솔로로 설정하면 장면에 조명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의 HDRI에서 온 것입니다. 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은 뷰포트에서 선택하거나 흰색 버전 또는 검은색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은색은 뷰포트에서 이러한 객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무언가를 수정하지 않도록 잠그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 위에 다양한 아이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USD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언패킹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콘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 중 하나는 이 기어 아이콘입니다.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실제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료 열을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적용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기하학에는 재료가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가 바닥 재료가 할당되어 있고 이 구가 구 재료가 할당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면 그래프 트리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면 그래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솔라리스 데스크탑에 있는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는 바로 이 패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면 그래프 트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프리미티브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 속성들이 모두 업데이트되어 이 특정 프리미티브에 저장된 속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f-stop, 초점거리, 초점 길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장면의 카메라 프리미티브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또는 렌더 설정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간단한 장면 생성에서 설정된 모든 카르마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카르마 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라이트와 같은 항목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도와 같은 적절한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사와 같은 사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개별 프리미티브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속성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던 메시가 있고 그 메시의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점들의 값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속성을 선택하면 이 값, 탭이 그 메시의 모든 점 정보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의 모든 점의 실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 패널을 사용하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또 다른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이 조명들을 서로 비교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명을 선택하기 위해 Shift 키를 누른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보기 힘든데 여기 몇 가지 더 선택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리 보기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보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지만 이 수평,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양한 조명이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스크롤하면 이러한 조명의 색온도 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명이 6색 500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명에서 더 구체적인 것을 찾고 싶다면 여기 있는 작은 필터 탭을 사용하여 노출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조명에 걸쳐 노출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HDI가 이 장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키 조명, 상단 조명, 후면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면 그래프 트리와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 패널의 조합을 사용하여 장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정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USD 용어는 매우 유사하므로 프리미티브 용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세 가지 정말 일반적인 용어 또는 개념이 있습니다. IP 프리미티브는 명확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type과 kind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USD에서 작업할 때 이들에 대해 많은 맥락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리프 프리미티브는 장면 그래프 트리의 가지 끝입니다. 여기 참조해서 리프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것들만으로도 리프 프리미티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프 프리미티브가 이러한 계층 구조의 가지 중 하나의 끝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자식 프리미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각각의 리프 아래에는 어떤 프리미티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와 나뭇가지와 같은 것들은 그 아래에 IP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줄기조차도 그 아래에 여러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EP 프리미티브가 다른 분기 프리미티브와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가지 아래에는 EP 하나와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아래에 두 개의 더 많은 프리미티브가 있기 때문에 EP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분기형 계층 프리미티브와 리프 프리미티브 간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리프 프리미티브를 선택한다고 이는 계층 경로 중 하나의 가장 끝 부분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프리미티브 유형은 프리미티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정의는 USD에게 프리미티브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명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몇 가지 예는 메시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하학, 은 메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구, 원뿔 또는 큐브를 생성하는 매개변수 기하학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USD에 존재하는 몇 가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 프리미티브를 줘라고 하면 구를 제공하고 스케일, 인하, 반지름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리미티브 유형은 그룹화인 조명입니다. 그래서 돔 조명, 디스크 조명, 포인트 조명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매개 변수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며 분명히 모두 조명이며 모두 프리미티브 유형입니다. 또 다른 점은 솔라리스나 USD의 볼륨을 가져오면 그것이 열린 VDB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리미티브 유형입니다. 렌더 설정도 프리미티브 유형으로 저장됩니다. 포인트 인스턴서는 USD에서 설정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 유형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은 프리미티브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강의 후반부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프리미티브에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유형을 이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미티브의 종류를 설정하면 장면 계층 구조에서 프리미티브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프리미티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이 보이며 이 아이콘들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된 목록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어셈블리이며 이는 프리미티브의 중요한 그룹화입니다. 이는 게시된 자산, 이거나 자산에 대한 참조입니다. 이건 꼭 장면의 최상위 수준일 필요는 없지만 자산 측면에서 볼 때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룹입니다. 이제 그룹은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구성 요소, 그룹 또는 어셈블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것입니다. 어떤 구성 요소는 그룹이나 어셈블리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SOP 기하학에서 가져오거나 디스크의 파일에서 가져올 때 그런 방식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들은 구성 요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장면에 가져오는 더 작은 세부 프리미티브, 즉 더 작은 자산들은 보통 구성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브 컴포넌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브 컴포넌트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그들이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브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 내에서 중요한 프리미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컴포넌트 내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 피벗과 같은 것을 설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문 피벗의 위치를 설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위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 구성 요소 내에서 중요한 프리미티브입니다. 나중에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시각적 표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체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에 대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고 계층 구조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이름이 붙은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면 그래프 트리가 어떻게 보일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우선 조립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들은 실제로 이 계층 구조의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조립체인 여성과 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디스크에 저장된 아마도 게시된 자산으로 우리가 무대에 로드한 것입니다. 이 조립체는 각각 2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 다 스킨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는 사람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칼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컴포넌트 안에는 메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서브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 컴포넌트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기하학적 프리미티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2개의 이제 어셈블리가 캐릭터 아래에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그룹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캐릭터 아래에 그룹화된 몇 개의 어셈블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와 소품은 모델 안에 그룹화됩니다. 다양한 계층 구조 안에 설정된 이러한 조립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항상 최상위 또는 계층 구조에서 정말 높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여성과 개가 모두 이러한 자산으로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장면에 배치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오는 다양한 것들이나 장면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다양한 종류가
장면에 더 큰 범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라리스 인터페이스를 탐색하면서 프리미티브나 속성에서 색상이 나타나는 몇 가지 다른 이 위치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색상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이 색상 의미 섹션에서 이 참조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가시성 플래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작업하던 이전 장면의 작은 섹션만 로드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하항만 가져올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 뷰에서 프리미티브가 사용할 수 있는 색상 코딩을 보여주는 범례가 로드됩니다. 우리는 평면 장면에서 하나의 프리미티브가 색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무대에 로드된 USD 파일의 작은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예제에서처럼 전체 USD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중 작은 섹션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가 몇 번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도 곧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정말로 언급하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뷰포트 오버라이드입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열의 변경을 가할 때마다 작은 빨간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뷰포트에서 무언가를 오버라이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구체를 끄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했다는 오버라이드, 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겨봅시다. 그리고 장면 그래프 세부 정보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꽤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옮겨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슷하게 여기 작은 물음표가 있는 버튼이 있어 이 패널에 대한 범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보라색이 있다면 이는 계산된 값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장면에서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거나 바운딩 박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후디니와 솔라리스 뷰포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 값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회색입니다. 여기처럼 가속 정보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표시 색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뷰어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값과 같지만 반드시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체 값과 같아서 최소한 이 기하학에는 이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와 같은 것들은 기본값을 가지며 이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없는 값이 그것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상한 이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비애니메이션 값이 무엇인지, 즉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시간 샘플링된 값 클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애니메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조금 더 진행되면 장면에서 움직이는 경우 분홍색이나 초록색이 포함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관계 색상입니다. 이는 프록시 프림이나 기하학의 일부의 바인딩 재료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떤 형태의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패널에서 이러한 특정 색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만약 이 별도의 창에서 버튼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작은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색상에 대한 많은 정보와 아이콘의 의미요, 그리고 여러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작은 물음표들은 그 내용을 깊이 파고드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그림들에 대한 개요입니다.